여보, 우리 전세 계약 언제 끝나지? 몰라.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도 이런 대화 요즘 많이 나누시죠? 제가 어제 직접 들은 실제 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부부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해 봤는데 6억밖에 안 된대. 6억으로 뭘 사라는 거야? 우리 동네 아파트가 다 10억 넘는데. 그럼 정말 강남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하나?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저는 이성우입니다. 48세, 부동산 정책 분석 20년 경력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 정책을 과소평가했어요. 또 다른 규제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일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실제 거래 현황을 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대변혁이에요. 20년 동안 이런 충격적인 변화는 처음 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촉박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단계 실행 계획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1단계 긴급 현실 진단 체크리스트.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고 싶은 지역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대충 확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다방을 모두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플랫폼마다 시세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호가와 실거래가는 천지 차이예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 공인중개사 3곳 이상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요즘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시세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6억 원 대출로 살 수 있는 곳인지 계산해 보세요. 평균 시세에서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망상이나 헛된 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2단계 전략적 대안 지역 선정법.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없다면 대안 지역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무작정 찾으면 안 됩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할게요. 우선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지하철 환승 횟수, 버스 배차 간격까지 다 고려해야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교통비 계산까지 다 해봤더니 생각보다 부담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생활 인프라를 확인하세요. 마트, 병원, 학교까지의 거리를 모두 측정해 보세요.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학군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미래 개발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역세권 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대 수익률까지 계산해 보세요. 혹시 나중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3단계 금융 준비 완벽 가이드.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에서 미리 확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완벽한 금융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신용등급부터 확인하세요. 신용등급이 1등급 차이 날 때마다 금리가 0.10, 2%씩 달라져요. 만약 신용등급이 낮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은 소득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 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해요.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하세요. 기존 대출이 있다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도 해보세요.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다르니까 최소 3곳 이상은 알아보세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도 확인해 보세요. 4단계 타이밍 전략 수립. 부동산은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언제 매물이 나올지,
언제 거래가 활발해질지 예측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3월과 9월이 이사철이라 매물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패턴이 깨질 수 있어요. 정책 발표 후 시장 반응을 보면 첫 일주일 동안은 관망세가 지배적이에요. 그 다음 2, 3주 동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8월 말부터 9월 초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준비를 완료하셔야 해요. 5단계 실행 체크리스트. 기회가 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재산증빙 서류, 기존 대출 관련 서류까지 모든 걸 준비해 두세요. 급할 때 서류 하나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계약할 때 필요한 현금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 정도예요. 1억짜리 집이면 1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43세 이민철 씨의 사례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교훈적이에요. 이민철 씨는 원래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연봉은 7천만 원 정도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총 가구 소득이 1억 정도였죠. 2년 전부터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꿈꿔왔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꼭 대치동에 살고 싶었어요. 학원가도 가깝고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이민철 씨가 제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시세를 알아보니 대치동 아파트가 15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6억 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9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이민철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던 게 바로 6월 27일이었어요. 정책 발표 하루 전이었죠. 선생님, 정말 고민이 많아요. 강남 아파트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도로 가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민철 씨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강남 고집하시면 평생 집 못 살 수도 있어요.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때 제가 추천한 곳이 인천 송도였어요. 송도는 교육 환경도 괜찮고 서울 접근성도 좋거든요. 게다가 시세가 8억 원 정도라 6억 원 대출 받으면 2억 원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되었어요. 처음에 이민철 씨는 망설였어요. 송도요. 거기 너무 멀지 않나요?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권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책이 발표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극적이었어요. 정책 발표 다음 날인 6월 29일, 강남 쪽 매물들은 거래가 거의 멈췄어요. 매도자들은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며 매물을 회수했고, 매수자들은 현금이 부족하다며 발을 뺐어요. 반면 인천 송도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문의 전화가 폭증했어요. 강남 포기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든 거죠. 이민철 씨는 정책 발표 3일 후인 7월 1일에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한 달도 안 되어서 같은 단지 매물 시세가 5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강남만 고집했다면 지금쯤 집도 못 사고 전세값만 올라서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민철 씨가 얼마 전에 제게 보낸 감사 메시지예요. 근데 이민철 씨 이야기에는 더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송도로 이사 간 후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송도는 신도시라 시설이 다 깨끗하고 좋아요. 공원도 많고 아이들 놀 곳도 많고요. 게다가 국제학교도 있어서 교육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하철로 서울 시내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강남에서 출근할 때도 교통체증 때문에 비슷한 시간 걸렸거든요. 더 중요한 건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15억 원 내고 살았다면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월 100만 원 정도라 여유가 훨씬 많아졌어요.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45세 박현수 씨의 경우에요. 박현수 씨는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소득자였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했죠. 6억 원 대출 제한. 나는 현금이 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박현수 씨가 노렸던 건 서초구 잠원동 18억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6억 원 대출받고 12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현금을 모아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예금이 5억 원, 주식이 3억 원, 보험 해약금이 2억 원 해서 총 10억 원 정도였어요. 2억 원이 부족한 거죠. 그럼 대출을 더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이 한도였어요. 신용대출을 알아봤는데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연 7, 8% 정도였거든요. 결국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3억 원어치 주식을 팔려면 2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좋은 매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결국 박현수 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괜한 고집 부리다가 시간만 낭비했네요. 박현수 씨가 나중에 제게 한 말이에요.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명확한 교훈이 있어요. 성공한 이민철 씨는 현실을 인정하고 빨리 대안을 찾았어요. 실패한 박현수 씨는 고집을 부리다가 기회를 놓쳤죠. 그럼 이제 6월 28일 정부가 터뜨린 폭탄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이라는 초강력 규제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6억 원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이 숫자 하나로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가 갑자기 손에 닿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3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6억 원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7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해요. 7억 8천만 원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2배가 넘는 현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의사나 변호사처럼 고소득, 전문직도 버거워하는 금액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의사 선생님은 병원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7억 원 현금은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왜 하필 6억 원으로 정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은 간단해요. 6억 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전체의 10%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은행권 내부 자료를 보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에서 6억 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전체의 7.3%예요. 즉 92.7%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대출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현금을 많이 준비했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고소득층의 거액 대출을 몰인 표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정말 다른 나라처럼 변하고 있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67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지난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정영수 할아버지의 아들은 37세 직장인이에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전세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으니까 부산이나 대구로 가자는 거죠. 아들이 그러는데 두산 해운대나 대구 수성구 같은 곳은 서울보다 훨씬 싸면서도 살기 좋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가라니 이런 고민을 하는 가족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의 걱정이 이해가 됩니다. 수도권은 1%에서 2% 오를 전망이지만 지방은 2%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커요.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살 곳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투기꾼들은 물러났지만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 아이가 태어나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가족들, 나이 들어서 계단 없는 집으로 옮기려는 어르신들. 이런 실수요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반대로 지방은 정말 심각해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니까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요. 지난해 지방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 심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방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는 어떤가요? 다다 앞이라 경치도 좋고 KTX로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면 가요. 게다가 부산 자체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이런 곳은 지방이지만 서울 못지않게 인기가 있어요. 대전 유성구도 마찬가지예요. KAIST, 충남대 같은 좋은 대학들이 있고 대덕연구단지도 있어서 일자리가 많아요. KTX로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가니까 접근성도 좋고요. 대구 수성구는 어떤가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교육 환경도 좋고 의료진들이 많이 사는 고급 주거지예요. 이런 곳들은 지방이지만 서울과 비슷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전세 대폭풍이 몰려온다는 신호를 여러 곳에서 포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갭 투자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에 전세 7억 원을 끼고 나머지 3억 원과 대출금으로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런 방법이 막혔어요. 갭 투자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니까 그 집들이 전세로 나올 일도 없어진 거예요. 전세 매물 부족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세 대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들어보니 요즘 전세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전세 보증금,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3억 원 전세를 원한다면 이전에는 2억 7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2억 4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6천만 원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6천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전세 살기가 훨씬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족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매매 수요도 전세 수요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사려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포기하고 전세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럼 전세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요. 전세 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월세로 바꾸자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계약인지, 갱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실거주 의무화가 진짜 무서운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노리는 진짜 목표는 갭 투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게 했어요.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추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예요. 서울이 진짜 두 개로 갈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강남 3구는 이제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평균 시세가 21억 원에서 22억 원인 이곳에서는 15억 원에서 16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반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평균 시세가 6억 원에서 8억 원 사이라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곳 집값도 오를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와 인천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경기도 평균 시세 5억 8,500만 원, 인천 4억 4,600만 원이니까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앞으로 6개월이 정말 중요해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부동산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민철 씨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고민을 공유해 주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